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조금 성급하지만 후보 교체에 대한 지적도 일각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해에 대해서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 인단의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이 내란 잔당들이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에 강력한 규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입니다.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에는 입을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정리된 행동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총을 통해서 논의가 좀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대법원이 졸속으로 이런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 졸속 재판을 한 것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인지 강력하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내란 사태가 12월에 발생했을 때 한마디 말이 없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9일 만에 사상 초유의 졸속 재판을 감행을 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의견서를 그대로 베껴놓은 듯한 그 판결문을 보면서 사법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인을 표적 삼아서 만든 그 설계도, 그 설계도에 따라서 9일 만에 날림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스티로폴로 건물을 지은 것과도 못한, 사상 누각보다도 못한 이런 엉터리 작품을 만든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어떤 대법원을 스스로 어떤 신뢰 저하의 명예, 도저히 그 명예를 인정할 수 없는 어떤 나락의 길로 이끄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또는 대법관들이 뽑는 것이 아닌데, 법원은 명백한 정치 개입 행위를 했습니다. 소수 그 반대 의견에도, 대법관들 의견에도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다수 의견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그 원칙을 다 망가뜨린 정말 그 사법사의 가장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은 그런 판결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어떤 그 표적 재판, 잘못된 설계도에 따라서 만든 스티로폴로 만든 이런 날림공사 같은 이런 건물, 사상 누각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번에 스스로 자기의 신뢰와 자기의 명예를 구렁텅이에 쳐넣었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이 재판부 배정으로부터 딱 9일 만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는데, 과연 대법관들이 수만 쪽에 이른다는 그 증거 기록을 제대로 봤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 반대 의견을 낸 두 분의 대법관이
오늘 판결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은 이번 다수 판결은 재형 법정주의 및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위반한 것이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최근의 대법원의 판례에 위반되는 역진 판결이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고 이것이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하고 합작이 되면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검사가 결정하는 그런 폐단을 낳게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더욱이 반대 의견에서는 대법원 판결문에 쉽게 등장하기 어려운 굉장히 강력한 취지의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사법의 정치화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치의 문제는 정치의 공방을 통해서 공론의 장에서 유권자가 결정해야 되는데 검사가 기소 편의주의에서 기소를 정치적 이유로 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심각하게 제한하고 재형 법정주의와 피고인의 확실치 않을 때는 불명확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중점으로 판단하는 그 형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해가면서 판단하게 되면 결국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법원 판결은 명백히 재판부에 해부된 지 9일 만에 졸속 판결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한 역사적으로 이 대법원 판결은 두고두고 법관들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판결에 대해서 일선 법관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문과 2심 대법원 판결문을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대법원의 이 대선 개입에 대해서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국민들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공교롭게도 내란 정부의 2인자인 내란댕 한덕수 총리가 방금 전에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곧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이 내란 잔당들이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은 또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과 함께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 싸워 나갈 것이고 반드시 국민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대선 전에 유죄 확정 판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절차상의 문제니까 한번 나중에 연구해 보시면 알겠지만 6월 3일 이전에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대법원이 아무리 저렇게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대통령을 뽑는 권한은 국민이 행사하게 될 거라는 것,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성급하지만 후보 교체에 대한 지적도 일각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없습니다. 이것은 표적 수사였고 어떤 정치적 사냥 수사였고 보수적인 그 어떤 대법원에 의해서 검찰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이 된 이런 사안인데 검사가 싫어하고 보수적인 법관들이 이것을 지탱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대통령 후보를 마음대로 바꾼다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국민의 뜻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이미 이재명 후보는
우리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 인단의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 후보를 그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6월 3일 선거는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주인,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번 보여주는 그런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판결은 결국 국민 주권주의를 침해하는 판결입니다. 결국 이 판결대로 한다면 검사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주권주의 나라지 검사 주권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대선을 완주하시게 돼서 만약에 당선이 되시고 나서 법적 절차 간략하게만 좀 알려주시죠. 원한쟁의 심판이라든가. 그 부분은 헌법학자들의 통설이 대통령 신분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추가 중단된다. 그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를 포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그런 헌법학계의 통설까지 부정해 가면서 만약에 또 엉뚱한 시도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적인 절차라든가 입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저지를 시켜야겠죠.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나라지 법관의 나라, 검사의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도는 혹시 있더라도 그런 불량한 시도가 있더라도 성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 대법원 파기 형식으로 해서 어제는 확정된 상황인데 이제 대선 기간 중이라든지 아니면 대선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경우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6월 3일 이전에 이 사건은 확정될 수가 없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고 또 여러 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고 또 필요하면은 여러 가지 또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유죄 확정 판결은 내려질 수가 없다. 그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들은 국민이 다 위임된 권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권한들은 국민 주권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제일 원리가 국민 주권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 주권 원리를 뒤엎으려고 하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그게 바로 내란인 것입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형사 불소추 특권의 그 소추에 재판 진행이 포함되느냐 이 질문이잖아요. 우리 헌법학자들의 지배적 견해가 포함된다. 재판조 중단된다는 게 지배적 견해일 뿐만 아니라 검사의 그 소추권에 대해서 기존의 헌법 재판소의 결정문에도 소추에는 재판 진행도 포함된다는 취지. 그게 정면으로 판단 대상은 아니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그런 취지의 결정문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무부의 유권 해석으로 78년 제 기억으로 70년대 한 번 있었고 2000년, 2008년 세 번이나 대통령은 소추 재판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고 또 그 유권 해석에 의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전부 공소 취소했습니다. 이런 그 세계적인 헌법 해석 사례로 참조해 보시면 너무 명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누가 봐도 좀 상식적이지 않은 과정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뭐든지 정치적, 정파적 시각을 가지고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눈으로 한번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의 눈으로 판단해 봤을 때 지금 대법원의 이러한 행태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깊이 좀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